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판을 깔아줬다면서 비판하는데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어제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렇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집중 지적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어제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통보 받으셨습니까? 사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일본 오염수 문제 모두 국민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두 의원 체포 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는데요. 윤 의원 체포 동의안에는 47.4%,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은 45.1%가 찬성해서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 방침이었던 걸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10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체포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데요. 이런 두 의원의 호소가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이 의원들을 도발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 장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다. 어제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돈봉투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신 게 이제 오히려 부결표를 늘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제가 하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혹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추가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민주당이 난감할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방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최근 반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건.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의원 대상 체포안 4건은 모두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방탄 대우를 유지할 거냐고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인선 논란 등 당 안팎의 비판거리는 여전한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건 물론 상임위도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원 배치됐죠. 검찰 수사를 받는데 법사위원으로 있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교육위 전체 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어제 현장이 어땠는지 직접 보시죠. 김남국 의원, 교육위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랬어? 교육위가 엉망진창 되겠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왜 교육위에 왔냐 이러면서 항의한 건데요. 오라고 하지 않았냐는 김남국 의원에게 조경태 의원은 언제 오라고 했냐, 집에 가라고 했지, 교육계에서 뭐라고 보겠냐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는 이를 제재하던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금 국회 교육위 제소된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 지금 상황에 교육이 어떻게 오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뭘? 의원님, 공유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감싸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좀 창피스러움 하세요. 창피스러움. 창피스러워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아유, 그러면 귀담을 괜찮으시고요. 아니, 좀 앉으세요. 예? 그럼 귀담을 괜찮으시냐고. 예?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귀담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냥. 상임자에서 앉으세요. 하시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인상 쓰시고. 오선씨나 돼가지고. 어이 참. 에이,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 안 되겠어요.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 구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로 보낸 건 국가 100년대계인 교육을 까해보는 거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위는 최소한의 정치 윤리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모레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가상자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인데요. 여당은 김 의원 제명까지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인물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서 총선 출마설이 불거진 겁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수사하셨던 조국 장관이나 우병우 수석이 총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특별히 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출마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지가 고민이 될 텐데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로 퇴행하는 정치를 보이는 예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병우 전 수석 출마설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마치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읽힙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두 전직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